안녕하세요. 알프스의 치과의사 김보성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셨던 어떻게 해야 독일어 회화가 빨리 느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0년 넘게 독일어를 가르쳐 보았을 때 언어 습득 면에서 학생들에게는 아주 많은 개인차가 있었습니다. 우선 언어를 공부라는 측면에서 접근해 보았을 때 보편적으로 한국에서 공부도 잘했고 물론 영어를 잘했다면 독일어를 받아들이는 속도도 아주 빨랐습니다. 그런데 막상 회화는 경험적으로 봤을 때 우선 말을 잘하고 한국말을 잘하고 사람을 만나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독일어도 빨리 늡니다. 이런 개인 편차는 어떻게 영향을 줄 수 없는 방법이고 우리가 생활 가운데 독일어를 확실하게 빠르게 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그 방법과 노하우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의지는 주위 환경 혹은 감정 변화 등등 여러 가지 요인에 영향을 받게 마련입니다. 마음 먹은 것들을 하지 않을 핑계를 찾는 것은 너무나도 쉬운 일입니다. 또한 인간은 강한 의지를 발동해서 무언가를 실제로 행동에 옮기기까지 매번 굉장한 정신적 에너지가 소모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가기 어렵고 먼 길이 헬스장 가는 길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런 나약한 의지를 믿지 말고 소심한 성격을 탓하지 말고 차라리 나를 독일어가 늘 수밖에 없는 환경 안에 세팅하는 것이 더 간단하고 훨씬 효과적인 방법인 것입니다. 즉 나를 독일어가 빨리 늘 수 있는 환경 안으로 내모는 것입니다. 저는 학생들에게 절대 혼자 본능을 구해서 살지 말라고 충고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당연한 이야기지만 독일어에 자신을 자주 노출시켜야지 독일어가 빨리 늡니다. 자기 자신의 시간표를 만들어 보고 독일어를 써야만 하는 환경에 내가 과연 하루에 몇 시간이나 머무는지 한번 계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김나지움에 가면 독일어가 빨리 느는 이유는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 말고도 정해진 시간 강제적으로 독일어로 커뮤니케이션 되는 장소에 일정 시간 가두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서 수업만 하는 것이 아니라 쉬는 시간에는 친구들과 사회적 활동도 하게 됩니다. 그 사회적 활동은 물론 방과 후까지도 이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김나지움에 들어갈 나이가 지나버린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자신이 독일어로 소통되는 환경을 조성하고 자신을 그 안에 스스로 가두어 놓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외국 학생들과 외계에서 사는 것은 아주 최적의 환경입니다. 외국 학생들과 외계에 살면 집에서도 마음 먹은 대로 언제든지 독일어를 쓰고 연습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됩니다. 이런데도 자신을 혼자 방 안에만 방치해 놓는 것은 절대 좋은 생각이 아닙니다. 누구나 자기 자신만의 혼자 보내는 시간이 어느 정도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유학까지 나온 상황에서 최대한 밖에 나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시고 새로운 곳, 새로운 모임에 나가서 독일어의 경험치를 쌓으시기를 강력히 추천합니다. 특히 집에 혼자 살면서 인터넷 사이트를 서핑하고 한국 예능을 보고 있는 시간은 엄밀히 이야기하면 유학 시간에서 빼버려야만 하는 시간입니다. 바로 이는 한국에 있는 시간이나 마찬가지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처음 독일에 왔던 때는 핸드폰은커녕 인터넷도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한국의 친구들과 손편지를 썼고 요금이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부모님과 회의 전화를 했었습니다. 요즘에는 세상이 바뀌어서 방 안에 있으면서도 마치 한국에 있는 것처럼 한국의 모든 것을 보고 들을 수 있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외계에서 외국 학생들과 같이 사는 것은 물론 어느 정도 불편한 점도 있지만 그 정도는 상세하고도 남는 장점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외국인과 같이 한 집에 산다는 것은 말을 배우는 데 있어서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세팅입니다.
적극적으로 친해지도록 노력하시고, 물론 가끔 그게 어려운 친구들도 있지만 같이 한국 요리도 해 먹으시고, 차도 마시고 맥주도 같이 마시고 독일 TV도 보면서 최대한 시간과 생활을 공유하시기 바랍니다. 마음 먹는 친구를 사귀면 더는 없는 독일어 연습 상대가 됩니다. 상대가 독일어를 잘하건 못하건 그건 별로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독일어를 출력형으로 연습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이 친구들과 유학생활에 좋은 추억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힘들기만 한 유학생활이 아주 풍성해집니다. 먼저 베푸기를 좋아하면 좋은 mitbewohner가 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친구들과 집안에 같이 살면서 이런저런 문제로 싸움을 해야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독일에서 미리 해보는 사회 경험입니다. 이것도 긴 시간이 지나고 나면 돈 한 푼 안 내고 하는 이민 생활의 인생 공부인 것입니다. 말뿐만 아니라 외국인들의 생활 방식을 옆에서 같이 보면서 배우는 점도 아주 유익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단, 여기서 한국 사람들과의 베개는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말이 잘 통해서 정서적인 외로움은 달랠 수가 있겠지만 안 좋게 헤어지는 경우가 많고, 또한 여지껏 이야기했던 모든 장점들이 사라져 버립니다. 결국 대부분의 시간을 한국말만 하면서 보내게 되는 환경 세팅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당연한 이야기지만 친구를 사귀십시오. 하지만 독일 친구를 사귀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밖에 나가 다짜고짜 독일 사람을 붙들고 친구하자고 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유감스럽게도 대부분의 독일 사람들은 독일 말도 잘 못하는 아시아인에게 별 관심이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물론 팁이 있습니다. 공통의 관심사를 가진 친구를 직접 찾아 나서시길 바랍니다. 공통의 관심사도 없는데 독일어 연습을 위해서 친구를 사귈 수는 없습니다. 몇 마디 이야기하고 나면 할 이야기가 없어지고 맙니다. 자기소개와 자신의 근황을 이야기하면 할 이야기가 없습니다. 이것이 친구 사귀는데 바로 힘든 이유입니다. 하지만 방법은 있습니다. 내가 남들보다 더 잘 알고 있고, 더 잘할 수 있고, 더 좋아하고, 더 열정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같이 할 친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어떤 취미나 관심사가 없는 사람은 재미없는 사람이고 친구를 사귀기도 힘듭니다. 하지만 나를 잘 들여다보면 무엇이든지 내가 잘하고 관심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저를 예를 들자면 저는 스타크래프트를 아주 열정적으로 좋아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거의 20년 전이니까 이제 막 한국에서 처음으로 프로게이머들이 생겨나고 스타 프로게이머 임요한이 활약하고 스타리그가 생기던 그런 시절입니다. 그때 김나지움에서 유일한 한국 사람이었던 저에게 어떤 친구가 제가 한국에서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게 먼저 다가와서 물었습니다. 너 스타 할 줄 아니? 말할 것도 없이 저는 그와 아주 친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집에 놀러가서 스타도 하고 밥도 같이 먹으면서 밤을 새고 게임을 하면서 놀았습니다. 게임과 관련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독일어가 아주 많이 늘었습니다. 그때 한국에는 서울에 가면 100m마다 PC방이 있다고 이야기하니까 그 친구는 믿을 수 없다면서 경악을 했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때 그 친구는 세계의 게임의 메카인 서울에 꼭 한번 가보고 싶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또 한 가지를 예로 들자면 태권도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제 큰아버지는 독일에서 태권도장을 하셨고 처음 제가 독일에 있던 1년간 큰아버지께 태권도를 배웠었습니다. 그 도장에서 저는 많은 친구들을 사귈 수가 있었습니다. 당연히 저는 크로스마이스터의 조카인 한국인으로서 태권도장에서 단숨에 요즘 이야기하는 인싸가 되었습니다. 또래 친구들을 많이 사귀었고 태권도를 배우던 그 친구들은 한국에 대해서도 아주 관심이 많이 있었습니다. 한국 남자들은 게임과 운동은 누구나 좋아하니까 이를 이용해서 친구들을 찾아 사귀어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방탄소년단이 세계적으로 인기가 있으니까 BTS를 좋아하신다면 자신이 거주하는 동네의 팬클럽에 가입하시든지 아니면 팬클럽을 직접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가면 한국인으로서 바로 인싸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신의 관심 분야에 친구를 찾아 나서서 같이 그 취미를 즐기시기 바랍니다. 요즘같이 인터넷의 도움으로
사람의 연결이 쉬운 세상에 친구를 온라인으로 찾아서 오프라인으로 만나 시간을 같이 보내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대학교에 광고하는 벽에 BTS 사진과 함께 한국말을 무료로 가르쳐 주겠다고 한번 써붙여 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연락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방법인데, 여러분 아르바이트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르바이트는 독일어를 배우는 데 있어서 최적의 요건입니다. 생활 독일어, 즉 장보는 독일어는 독일에 온 지 한 달이면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식사를 하러 가서 레스토랑에서 사용하는 독일어도 독일어 몇 달 배우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독일어입니다. 생활 독일어와 일하는 독일어, 즉 사회생활의 독일어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일도 종류에 따라서 레스토랑에서 하는 독일어, 공장에서 쓰는 독일어, 혹은 합창단에서 혹은 오케스트라에서 쓰는 독일어, 또한 사무직에서 쓰는 독일어, 또한 암트에서 쓰는 독일어, 병원에서 쓰는 독일어, 그리고 법조계에서 쓰는 독일어 등등 수만 가지 업계에 전문 분야에서 활용하는 독일어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어느 순간부터 독일어가 늘지 않는 이유는 독일어 수업에서 쓰는 독일어 틀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만나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고 실제 말하는 대화의 테마가 늘 같기 때문입니다. 인사하고 자기소개하면 할 이야기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아르바이트든 우선 해보시기 바랍니다. 처음 시작하는 아르바이트로는 식당 아르바이트가 좋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쓰는 독일어를 다 마스터하셨다면 다른 아르바이트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많은 아르바이트에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만큼 내가 아는 영역이 늘어나게 됩니다. 저도 스시 접기 또는 케밥 썰기 또는 소세지 구워서 팔기를 거쳐서 드라마 봄의 왈츠를 촬영했던 PD와 오스트리아 로케이션 헌팅 등등을 해봤습니다. 또한 코트라에서 통역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여러 업계의 사람들을 만나면서 정말 많이 독일어를 배웠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할 때는 정확한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고 실수했을 때 바로 문제가 발생하고 또한 이를 또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독일어가 아주 빨리 늡니다. 한국 사람들 중에서 제일 독일말을 잘하는 직업군을 들라면 단연 파독 간호사 분들이십니다. 그분들은 병원이라는 장소에 갇혀 있고 하루에 수십 명의 사람들과 독일어로 커뮤니케이션을 합니다. 또한 정확한 정보의 전달이 필수적인 직업입니다. 어리버리 독일어를 제대로 못 알아듣고 실수했다가는 아주 큰 일이 벌어집니다. 그분들의 독일어 실력은 정말 대단한 수준입니다. 여러분, 지금 집에서 혼자 인터넷 하시면서 평소에 한국 사람들만 만나시면서 왜 나는 독일어가 늘지 않지? 하고 고민하고 계십니까? 당장 밖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독일어를 쓸 수 있는 사람을 만나서 관심사를 같이 공유하시고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줄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공식 하나를 추가하겠습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 성과는 능률 곱하기 시간이라고 공식을 알려드렸습니다. 오늘의 공식입니다. 독일어의 회화 실력은 내가 만나는 사람의 수 곱하기 그들과 보낸 시간입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이 다양할수록 다양한 분야의 독일어 지식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그들과 시간을 많이 보낼수록 수박 겉핥기식 대화가 아닌 진지하고 깊이 있는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눌 수가 있게 됩니다. 집에서 혼자 인터넷 하는 시간은 꼭 줄이시기 바랍니다. 밖에 나가 사람을 사귀시고 만나시고 그들과 무언가 활동을 같이 하면서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독일어가 무조건 늘게 되어 있습니다. 유학생 여러분, 화이팅!